이분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신은 그를 세상에 보내고 그는 에어컨을 창조했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윌리스 캐리어가 없었다면 인류는 여름 동안 짜증나는 폭염 속에서 짜증나는 일상을 보냈을 테고 너튜브도 존재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절대 광고가 아니라 순수하게 여름 특집으로 기획한 윌리스 캐리어와 에어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876년 미국 뉴욕주 앵골라에서 태어난 윌리스 캐리어는 어릴 때부터 기계장비 다루는 걸 좋아한 데다 공부머리까지 뛰어나서 1895년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공대 계열이 유명한 코넬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입학해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 버팔로 포지 컴퍼니에 입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맡은 업무는 난방시설의 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 비용을 절감시키자 입사 1년 만에 개발팀장에 오르고 이런 그의 우수성을 보고 회사 고객 중 하나인 뉴욕 브루클린의 한 인쇄소에서 업무를 의뢰하는데 작업장이 바다 근처라 바다의 습기로 인쇄용지가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죠. 캐리어는 수증기를 파이프로 보내 실내 온도를 높이는 난방시설 원리에 착안해서 반대로 차가운 물을 냉매로 써서 수증기 대신 파이프로 냉기를 보내 실내 습도를 잡는 방법을 만들지만 문제는 한여름에 차가운 물을 어디에서 구한다는 것이었죠. 고민하던 그는 출근길 피츠버그 기차역의 안개를 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물이 안개로 변하면 열을 흡수하고 이로 인해 온도가 떨어지게 되니 이를 자신이 만든 냉방 시스템에 적용해 마침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고 이렇게 1902년 우리가 아는 에어컨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06년 캐리어는 에어컨의 특허를 받을 수 있었고 계속 연구를 거듭하게 되는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버팔로 포지 컴퍼니는 공조 시스템인 에어컨보다 군수산업에 더 치중하게 되고 여기에 실망한 캐리어는 1915년 7명의 동료들과 32,600달러를 자본금으로 삼아 캐리어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죠. 그러나 캐리어의 사업은 시대에 따라, 아니 정확하게는 미국의 경기에 따라 그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1920년대 미국 경제는 호황기였기 때문에 캐리어의 에어컨은 민간에도 크게 확산되어 1924년 디트로이트의 허드슨 백화점, 1925년 뉴욕 리볼리 극장, 그리고 1928년 미국 의회에 캐리어의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언뜻 거창해 보이지만 오늘날처럼 한 가구에 에어컨 1기가 설치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큰 이익이 창출되진 못했고 거기에 대재앙까지 겹치게 되는데 바로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이었습니다. 회사들이 망하고 사장님들과 회장님들의 허드슨 강정무가 일상 다반사라서 당시로 치면 유니콘 기업인 캐리어의 회사는 난방이나 기타 공조 시스템 업체와 인수합병을 통해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했고 캐리어도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래도 허드슨 강 정모라는 비극적 사태는 피했고 에어컨의 발명자란 명성은 여전해서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한 캐리어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경제가 폭풍 성장해 에어컨의 수요가 막 급증하려던 1950년 만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으론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떡상을 코앞에 두고 세상을 떴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어컨은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인류를 폭염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의 복지, 의료,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당장 여름철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거나 쓰러지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에어컨까지 없었다면 그 인명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음식의 보존, 각종 자원의 보존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싱가포르나 대만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는커녕 아예 도시를 유지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싱가포르의 총리였던 리콴유는 에어컨이 없었다면 싱가포르도 없었을 거라며 에어컨을 극찬했을 정도였죠. 그 밖에 무더위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겐 에어컨의 존재가 어떨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결정적으로 IT 혁명 자체가 일어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케어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의 열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 컴퓨터나 아이폰은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너튜브를 통해 윌리스 캐리어가 누군지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여름철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열렬한 추앙을 받지만 사실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름철을 뛰어넘어 1년 365일 전 세계적으로 영원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하벨랜드 캐리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